잡어 때문에 목내림 못 시킨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잡어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낚시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들 중에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밑에다가 하고 있다고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일부러 잡어 많은 곳을 쫓아다니기도 어려운데 이 방법은 이미 검증된 방법인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잡어를 이기고 목내림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노지에서 낚시하다가 잡어를 만나면 목내림이 큰 숙제가 되죠. 떡붕어 낚시가 보급됨과 동시에 잡어와의 전쟁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떡붕어 낚시에서 쓰는 떡밥들 자체가 집어와 확산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목내림을 못 시키니까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고부력지입니다. 고부력지. 제가 기억하기로 10푼 이런 거는 뭐 기본이었고요. 10푼 그러면 보통 편납량이 9cm가 넘죠. 그죠? 근데 15푼, 제가 푼수는 뭐 개념 모르지만 20푼 이런 정도로 사용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가보면 찌가 2배입니다. 2배, 3배, 2배도 넘죠. 진짜 장찌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뭐 저희가 보통 사용할 때 초칭에 사용하는 톱이 굉장히 긴 찌들이 찌 길이가 보통 얼마나 될까요? 40에서 50cm 이 정도인데 70에서 80cm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았어요. 요즘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낚시를 이제 노지에서 잡어들을 만날 때 그게 2005년 네 요럴 때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15년 전이네요. 제일 먼저 했던 게 고부력지를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목줄을 줄이는 겁니다. 보통 초칭 낚시에서 목줄을 사용을 하면 뭐 일반적으로 4m에서 5m 수심만 돼도 목줄 길이가 50에서 65 뭐 이 정도 전후였거든요. 48에서 60. 근데 엄청난 고부력지를 사용하면서도 목줄은 뭐 20에서 30 혹은 30에서 40을 안 넘기는 목줄 굉장히 짧게 쓰는 거죠. 왜? 목내림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낚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일명 돌떡밥입니다. 돌떡밥. 떡밥을 최대한 딱딱하게 그래서 뭐 치대기, 돌리기 이런 거 하는데 보통 우리 낚시에서 뭐 30회에서 50회를 돌려주라. 그게 아니면 이거는 벽에다가 100번에서 200번 문지르기입니다. 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분도 적게 했기 때문에 정말 돌처럼 딱딱합니다. 소구찌리 떡밥이 조금 더 단단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딱딱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 네. 목내림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떡밥을 크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3번이랑 결합해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아마 지금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방법으로 잡어층을 뚫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건 틀린 방법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막 인터넷상으로 막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이죠. 자, 첫 번째, 고부력지를 사용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고속열차입니다. 고속열차. KTX. 엄청난 속도로 탄화를 통과해 버리면 고기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자, 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 수심층입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여기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이러다가 채비가 이제 투척이 딱 되면 보통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낙하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를 가지고 쫓아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유형층에 있던 붕어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여기에 압축이 되는 거죠. 근데 고속 열차는 이런 흥미를 유발시키지를 못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납 양이 10cm가 넘어가는 정도면 진짜 물속에 그냥 바로 내리꽂는 건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떡밥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떡밥은 끌려 내려가는 거죠. 저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던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고기가 여기에 있는 상황에서, 원래 고기들이 이 탄화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 네. 여기에 몰려 있으면 그거는 이제 맞아 떨어지죠. 고기 원래 여기 탄화가 맞으면. 근데 이게 틀린 애들은 못 내려옵니다. 이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쫓아올 수 있는 것도 고부력지에서는 못 쫓아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이 동네에서도 고부력지가, 만약에 이것도 깊은 수심에서 하겠지만 뭐 지방에 있는 노지들이 다 깊은 수심은 아니죠.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수심 2m, 고기는 수심 2m를 공략해야 돼요. 보통 왜 지방의 노지에서 보면 날 풀리기 시작하면 바닥 하지 않고 띄우죠. 그러면 뭐 1.5에서 2m. 그러면 이 잡어들은 잡어하고 유형층이 겹칩니다. 이렇게 되면 잡어들은 보통 표층에서부터 1m 또 혹은 1.5m 정도까지 더 내려가기도 합니다. 살치들 같은 경우 더 내려가죠. 이러면 겹치죠. 그러면 고부력지를 사용하면 초반에는 통과해요. 근데 통과해가지고 탄화에 집어가 되죠. 떡밥이 자꾸 거기 생기죠. 마음이 급하네. 떡밥이 계속 쌓인다고요. 그러면 1.5에서 2m 층에 잡어들이 몰립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고부력이라도
소용없어요. 왜? 고기들이 거기 잡어가 거기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좋은 해법이 아닙니다. 절대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고부력지로는. 그거보다는 지혜 부력은 항상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심이 곧 그 편납 센티미터죠. 네. 이제 낚시를 더 잘하면 뭐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3m 수심에는 3cm. 자, 이게 약간 저활성이에요. 그러면 일반 활성에서는 3.2cm. 그 다음에 고활성에서는 3.4cm. 잡어가 끓는다. 그러면 3.6cm.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수심 3m에서. 5m도 마찬가지죠. 5m면 저활성이면 편납량 5cm. 조금 일반적인 활성에서는 5.2cm. 고활성에서 그보다 이제 한여름 활성이 좋다 이러면 5.5cm. 그리고 잡어가 막 끓는다. 마찬가지예요. 5.5에서 5.8cm. 18척이잖아요. 이게 18척이면 수심이 5.4m죠. 그러면 편납 양은 대략 18척 기준으로 6cm에서 6.5cm 넉넉하게 잡아서 이 정도면 돼요. 그러면 뭐 푼수를 치면 한 7푼 정도 되겠죠. 18척이면 18척에 7푼이면 목내림 하고도 남습니다. 네. 하신 분들은 밑에다가 인정을 시켜주세요. 네. 이런 거 하면 꼭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대략의 기준이 이 정도입니다. 지혜 부력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줄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줄 길이도 얕은 수심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이게 목줄 짧게 해도 결국에는 다 거기 몰려드니까 소용이 없고, 두 번째는 목줄 길이가 짧으면 용케 활성이 맞지 않으면 허챔질과 스레 몸걸림, 스레에 당합니다. 목내림이 안 되니까 빨리 목내림 시켜고 보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낚시 상황이 항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움직임 중에만 반응하는 날 있죠. 이런 날은 오하세를 해야 돼요. 한 방향. 근데 목줄이 짧으면 이런 구간이 안 나와요. 짧은 목줄은. 근데 오하세를 해야 되는 날 그 목줄이 너무 짧아가지고 목내림 시켜놓고 보자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되돌림 중에 입질 나오는데 이제 헛방하고 몸걸림이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고기 모일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목줄이 너무 짧으면 흥미 유발도 안 됩니다. 낙하 구간에 이제 먹이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편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 동안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목줄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짧다. 그러면 요것밖에 반응을 못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한테 그만큼 어필이 안 되죠. 똑같은 자리에서 바로 옆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한 명은 이렇게 구사를 하고 한 명은 이렇게 구사를 하면 이 사람이 이걸 구사할 줄 알면 이 사람은 100% 당해요. 이게 맞아 떨어지는 날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실력 되는 사람은 이게 맞아 떨어진 줄 알면 자기도 알아서 추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사람 못 이겨요. 그래서 목줄이 짧다고 목내림을 시킬 수 있고 고기들이 더 잘 잡히고 그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돌떡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찹쌀떡 수준의 떡밥. 풀림 없는 거죠, 이게. 풀림 없는. 떡밥은요, 잡어에게 쪼이면 풀려야 됩니다. 근데 풀리면 털리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풀리면 털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100번 치대기, 200번 치대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내려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왜 안 내려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떡밥이 들어갔어요, 물속에. 자, 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몰려드는 잡어가 떡밥 크기는 꼴 한 2cm 될까 말까 한데, 이 하나에 몰려든 잡어가 예를 들어서 200마리다. 최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200마리가 200대 1이에요, 200대 1. 한 개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 이 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라서. 자, 떡밥이 들어가요. 얘는 안 풀림. 그 다음에 잡어 200마리. 모든 떡밥이, 모든 물고기가, 잡어가 이 하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200대 1입니다. 떡밥이 돌이면 흥미를 잃으면 통과하겠죠. 그런데 떡밥이 아무리 돌처럼 만들어도 그렇게 무거울 수 없잖아요. 그죠? 적당한 비중이, 아직 비중이 적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200마리 혹은 그 이상이 동시에 공격하면 이 떡밥은 200대 1로 공격을 당하면서 내려가질 않고 뭘 하냐면 배구를 합니다. 계속 동동거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총공격이잖아요. 전원 총공격. 집어력이 좋은 떡밥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럼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 이게 밑에 이불처럼 돼서 안 내려갑니다. 고부력질을 쓰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아, 내 떡밥은 내려가는데 그거는 맛이 없어서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통과, 이거는 먹을 게 아니니까 돌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보내주는 거죠. 근데
풀림떡밥. 풀림떡밥은 똑같은 상황에서 잡어가 200마리 있어요. 그러면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입자가 200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고기도 200이에요. 그럼 얘는 1대1이에요. 이건 동동거리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 하면 물속에 떡밥이 들어가면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죠. 그러면 이거에 맞게 입자들이 날리면서 공간이 발생합니다. 제 얘기가 의심이 가면 확산 좋은 떡밥을 덩어리 하나 이렇게 뭉치잖아요. 예, 이걸 물에 던져 보세요. 그러면 이 떡밥을 이게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방으로 쫙 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잡어들은 덩어리가 하나일 때는 다 이걸 쪼아대지만 퍼지기 시작하면 이걸 따라서 퍼집니다. 왜? 입자들이 먹을 만한 게 충분한데 왜 이 덩어리를 쪼고 앉았겠어요? 이게 충분히 풀리는데. 그러면서 좁은 공간 안에 있던 고기들이 넓은 공간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러면 이게 공간이 생기죠. 중간중간에. 이런 공간들로 남아있는 떡밥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걸 주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줄 건 주고 틈새로 하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좋은 떡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이 단계를 넘어갑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 단계를 못 넘어갑니다. 의심이 가시면 이거 꼭 해보세요. 낚시터에 가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유심히 보세요. 무조건 내가 하는 방법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낚시가 절대로 늘지 않아요. 이 방법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하나가 있을 때는 모든 물고기들이 요거 하나를 공격하지만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들을 흩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엔 반경이 요만하겠죠. 근데 이게 확산된 반경이 이렇게 되죠. 확산이 더 좋으면 더 넓어지죠. 그러면 같은 숫자의 고기가 넓은 공간을 사용하면 밀도가 옅어지는 거죠. 그게 목내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 다음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 이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해보실 분들은 답을 달아주세요.